안녕하십니까, 윤경빈입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들의 학교 규칙이 인권 친화적으로 대폭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부산시에 있는 641개 학교의 학교 규칙을 컨설팅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학생이나 또는 학부모, 시민들에게 생소한 용어로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또는 일부 시민들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들의 생활이나 또는 사고를 지나칠 정도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있는 학칙을 학생들의 인권에 맞게 개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컨설팅을 받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학칙 재개정의 과정에서 학부모나 또는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훨씬 더 유효하고 용이하다는 판단 아래서 학생인권위원회의 컨설팅 자문을 요청해서 컨설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컨설팅한 결과 학교에 대한 권고 건수가 3,978건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개정한 항목을 포함해 4,137건을 개정했다고 하는군요. 각 학교는 이번에 개정한 학칙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들에게 안내하고 학교 정보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했는데요. 학칙 개정에도 역시 학교 운영위원회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칙 개정을 승인할까요? 학칙은 우리 아이들이 지키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정한 것이니까 1년을 지키다 보면 바꿨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건 너무 많이 어기고 있다 등과 같이 학생 측과 이제 선생님들 측의 생각, 그리고 학부모 심지어는 동문까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안 될까 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들을 각 다양한 주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정하는데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는 거죠. 2017년에 이제 개정된 부분의 가장 같이 협의하기로 한 내용들은 우선 교복이 큰 문제였습니다. 교복을 변형할 수 있느냐, 교복을 어떻게 좀 안 입어도 되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작년에 정했던 것보다는 좀 더 진하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진하다 말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 우리가 이제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이 캠퍼스 안에서 서로 사귀는데 스킨십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 뭐 주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다시 개정을 하자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렇게 개정할 사항들이 결정되고 그런 결정은 사실은 이제 우리 학칙개정소위원회에서 해요. 학칙개정소위원회는 대의원 학생 3명, 교사 3명,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2분이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자, 올려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고 궁극에는 이제 우리가 전교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400이 논탁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각 모둠별 32개 모둠이 같이 모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설문이 올라왔을 때 각자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선택형 설문에 답을 하고 또 모둠별로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 제시형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중앙 화면에 올라가게 되니까, 실시간에 올라가게 되니까 모든 학생들은 자신들이 개진한 의견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선생님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뒤에서
그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바깥에서 참관을 하셨죠. 아,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참관을 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문항이 우리 교복 문제였는데 그땐 우리 400일 논탁 토론에 그다지 그 적응이 안 되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2번, 3번 중복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인데 부모가 553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온 결과들을 다 취합을 해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모가 너무 많이 나온 부분 혹은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학급회 대의원을 거쳐서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의견 조정해서 학생들이 조정해 온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소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가져온 내용 가지고 3주체가 최종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합의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학부모 운영위원이 그 분위기를 설명하고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 심의안이 확정되죠. 그럼 확정된 것을 저는 이제 모든 그 주체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또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 소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생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의견을 받아서 그 받은 의견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결정했죠. 근데 그 안건 결정하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우리 교육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UN 아동 인권 선언이라든지 특히 학생들의 인권과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관찰을 살펴서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3주체의 그 구성 비율이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칙 개정은 저희 학교는 매년 합니다. 하는 것이 그동안 1년 동안 실천한 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2월 달에는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그 개정 작업 들어가니까 그 개정하고 다시 평가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순환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학교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학교 헌장과 학교 규칙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맹경선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학교 헌장에 대해서 조사해 왔는데요. 학교 헌장이란 단위 학교의 설립 목적, 교육 이념 및 목표와 주요 교육 내용 등 그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서술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집약하여 학교의 교육 목표와 운영의 원칙이 명시되는 학교 헌장의 재개정을 심의 자문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각 학교만의 독특한 교풍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하죠. 학교 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학 이념, 교육 프로그램 등 학사 운영 계획, 교직원의 인사행정, 재정 운용 방안, 교육시설, 설비 확보 계획,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 지도, 학교의 장기 발전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학교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규칙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 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하며 학교는 학칙에 의거하여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되죠. 또한 학교 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뜻하며 크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 생활 지도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학교 규칙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수업 연한과 같은 학사 일정과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규정과 같은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도 포함이 돼 있죠.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과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학교 규칙 개정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헌장은 학교 경영의 관점에서 학교의 현황과 비전을 밝히는 것이라면 학칙은 학생 교육에 초점을 두고 실제적인 교육 활동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헌장은 학칙에 비하여 선언적,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학교 헌장은 특성화 학교 등을 제외하고는 필수 제정 사항이 아니지만 학칙은 모든 학교에서 제정해야 합니다. 학교 헌장과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학칙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먼저 심의 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칙 재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학칙 재개정위원회는 제반 사항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학급회의, 교내 신문고, 옴부즈맨 제도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죠. 그렇게 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차 시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수정하여 최종 시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으로 먼저 학칙 재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학교 규칙의 수립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절차 및 공정성, 내용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학교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시 일부 학생회 또는 학부모의 임원 위주로 이루어져 학칙에 대한 신뢰도 담보에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학교 헌장 및 교육 이념에 어긋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칙을 최종 확정한 후에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및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공시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을 통해 준법 의식 제고 및 학칙을 상세히 안내하는 학부모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학년 말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분석해서 신학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해당 학교 학칙이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한 재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한번 결정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안건을 동일회의 개최일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규칙이란 게 필요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우리 학교를 위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건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규칙을 정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규칙을 정할 때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으면서 모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학교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제정 또는 개정될 학칙이 정말 학교를 위한 규칙인지, 모두를 위한 규칙인지 꼼꼼히 살펴 학교 규칙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